인공지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인류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눈부신 인공지능의 발전, 다음의 뉴스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Thanks, Figure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AI가 진화할수록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개발 반대와 반대는 아니지만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future as a series of probabilities as opposed to certainties. There is some chance that above zero that AI will kill us all. I think it's low, but there's some chance. I think we should also consider the fragility of human civilization.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가 주요 AI 기업의 최고 경영진, 사이버 보안 연구원,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 국가안보 정부 당국자 등 200여 명을 1년에 걸쳐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위험을 적시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까지 희생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통제할 수 없게 돼 세계 안보를 파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같은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AGI의 개발로 결국 AI 군비 경쟁과 분쟁, 대량 살상무기 규모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시점을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등이 모두 2028년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새로운 AI 감독 기관과 긴급 규제 안전장치를 만들고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종말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위트니스 오 교수님이 집필하신 호모두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님의 저서 호모두스의 종말중을 논의하다 편입니다. 오 교수와 크리스천 씨는 약속 시간을 다시 토요일로 잡았다. 연구 프로젝트로 늘 분주한 크리스천 씨에게는 그래도 토요일이 만나기가 마음이 훨씬 편했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약속된 토요일 오후에 그가 추천해준 약속 장소로 일찌감치 나갔다. 오 교수가 성격상 상대방보다 미리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거니와 그는 약속 장소에 미리 나가서 자리를 잡아 자신의 평소 생각들을 흰 종이에 정리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가 저술하고 있는 책의 개요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가서 발표할 신학적 주제들을 종이 위에 적으며 구상하는 것을 그는 무척 좋아했다. 오 교수가 찾아간 약속 장소는 일종의 고급 커피숍이었다. 그곳은 마치 중세 유럽풍을 커피숍 안으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오 교수에게 그곳은 꽤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장소였다. 자신의 작고 비좁은 연구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꽤 넓고 세련된 곳이었기 때문에 오 교수는 적응이 안 되는 듯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간을 보니 약속 시간이 아직도 3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오 교수에겐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듯 그는 즉시 흰 종이와 볼펜을 꺼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신학적 생각들을 메모하며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 5분쯤 흘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신학자 아니랄까봐. 이곳에서도 무슨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 어느새 크리스천 씨가 눈앞에 서 있었다. 비록 얼굴은 바쁜 업무 때문에 많이 지쳐 보이기는 해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형, 미안해. 점심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형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시피 오늘 토요일 오전 내내 바쁘게 근무했잖아. 점심은 연구실에서 샌드위치로 대충 때웠지. 오 교수가 안쓰럽다는 듯 크리스천스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맡은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떻게 잘 돼가니? 크리스천 씨가 대답했다. 뭐, 그런대로. 지난 한 달 동안은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 형도 알다시피 이번에 회사가 야심차게 새로운 부서를 발족하면서 나도 거기에 합류하는 바람에 물론 신선한 도전과 자극도 많이 받아서 좋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참 많았지. 게다가 팀장님까지 새로 부임했거든. 어떤 분이야? 오 교수가 호기심이 어린 눈초리로 물었다. 대단하신 분이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음성인식 비서, 시리 개발에도 참여하신 분이고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말 그대로 탁월하신 전문가이시거든. 회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하여 팀장님과 새로운 개발센터에 많은 기대를 쏟아내고 있어. 회사의 미래가 이 부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나저나 형, 오늘 내가 식사 대신 맛있는 커피 대접할게. 이곳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파는 곳이니? 오 교수가 짐짓 물었다. 일단 내가 추천하는 커피를 한번 맛을 봐. 후회는 절대 안 할 거야. 이곳은 정통 유럽식 커피 맛의 재현을 위해 모든 재료는 독일 본사에서 직접 공수를 해와. 최상의 아라비카 원두만을 골라 7분 안에 로스팅한 다음 2번 정제해 블렌딩하는 곳이야. 특히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 고유의 맛은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부담이 적어 반응이 좋다고들 해. 커피는 경력 5년의 바리스타가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아트라테와 디자인 카푸치노가 기가 막히지. 정말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데코레이션된 우유 거품 아래엔 한 모금 메어 금으면 단맛과 쓴맛이 오묘하게 함께 우러나는 진한 커피 맛이 은밀하게 스며 있다니까. 여기에 매일 아침 들려오는 신선한 케이크 한 조각을 껴들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나 할까? 형에겐 특히 청포도 쿠션이 토핑된 포도 케이크와 입에 넣으면 그대로 녹는 티라미슈를 난 강력히 추천해. 오 교수는 처음 들어보는 듯한 낯선 커피 관련 용어들을 정산유수처럼 자연스럽게 쏟아내고 있는 크리스 선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인공지능 개발 부서 연구원이라기보다 무슨 커피 전문가 같아.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내가 추천해준 책은 좀 읽어봤어?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두스 말이야. 책 두께가 장난이 아니라서 무척 부담이 가는 책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리고 네가 회사 일로 너무 분주해서 우리 약속 날짜까지 몇 번이나 뒤로 미루었잖아. 형, 미안해. 그동안 새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밤을 새워서 미션을 마침내 완료했지. 그 책이 내 전문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쉽게 읽어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도 있었고. 다행이네. 그래, 책 읽은 내용과 소감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은 K 교수님이 책의 내용을 한눈에 잘 요약하셨더라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할게. 크리스천 씨는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꺼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책의 요지는 이래. 수천 년간 인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도전, 즉 굶주림, 전염병, 전쟁을 극복해온 역사이며, 따라서 인류는 상대적으로 불멸, 행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성, 즉 신의 지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돼. 저자에 따르면 이 신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는 바로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인조인간, 비유기체 합성이고,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경험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해. 이때 인본주의의 근간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가정이지.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인본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21세기의 신기술이라고 주장해. 만약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이 그 놀라운 잠재력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간의 감각과 감정은 실은 유기체 알고리즘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지. 최근의 실험들은 뇌에 대한 자극을 통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저자는 말하면서 미래를 세 가지로 전망하고 있어. 즉, 첫째, 인간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면에서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둘째, 인간 집단의 가치는 여전하지만 개인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다. 셋째, 가치를 인정받는 이들은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크리스천 씨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발전이 인류를 쓸모없는 대중과 소규모 업그레이드된 엘리트 집단으로 나누게 되고, 모든 권한이 초지능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면 현재와 같은 자유주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 21세기 초진보의 열차가 정거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기차의 좌석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특히 생명공학과 컴퓨터, 알고리즘의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주력 상품은 몸, 뇌, 마음이 될 것이고 이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는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만큼 클 것이다. 이 진보의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창조와 파괴를 주관하는 신성을 획득하는 반면 뒤처진 사람들은 멸망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책 제목이 라틴어로 호모두스 호모데우스 이잖아. 신이 된 인간 또는 신의 자리에 올라선 인류 뭐 그런 뜻인데 초인공지능을 통해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도 기술해 놓고 있어. 이어서 크리스천 씨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내가 보기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류 역사를 호모사피엔스의 출현부터 사이보그 시대까지 개관한 것 같아. 물질 문명의 발전사에 기초해서 말이야. 오 교수는 크리스천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가 그에게 물었다. 너의 생각은 어때? 인공지능 개발 부서의 연구원으로서 바라보는 인류의 미래 말이야. 물론 나도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미래는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워낙 예상 밖의 변수가 많은 게 미래학이잖아. 나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에게 던져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말하자면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좋은 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불치병들의 치료부터 시작해서 첨단 과학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유토피아적인 이점들 말이야. 오 교수가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도 인정해. 간단하게 GPS만 봐도 그렇잖아. 이런 편한 기기가 어디 있어? 처음 찾아가는 장소도 GPS만 있으면 너무나 편하게 찾아가니까. 또 전기자동차 시대의 자율주행 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놀라운 혜택이겠지. 크리스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도 알다시피 그뿐만이 아니잖아. 인류는 가공할 만한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어. AI를 이용한 각종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업들의 눈부신 발전, 3D 프린터로 각종 부품 제조 및 아파트 건축, 로보택시 등장,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등 항공, 모빌리티 시대예고 이제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을 활용하여 바우지을 지나 역지 시대를 보고 있잖아. 그 외에도 눈부신 유전 자공학의 발전,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의 활용, 우주여행 시대 준비 등 참 놀라운 세상이지.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나도 유발 하라리 교수가 강조하는 그 경고의 말은 충분히 이해해.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에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인류에게 멸망이 찾아올 거라는 그의 주장 말이야. 물론 그가 사용하는 신의 개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럼 성경적 세계관과 유발 하라리 교수가 바라보는 세계관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어?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가 주문해준 아트 라떼 위에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하트 그림을 신기한 듯 물끄러니 바라보면서 던진 질문이었다. 글쎄,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 형은 그걸 신학이라고도 부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관이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전개되는 진화론적 역사관이잖아. 역시 탁월해. 너는 오 교수가 엄지손가락을 크리스천 씨의 눈앞에 치켜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런데 그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자, 이 커피잔을 잘 지켜봐. 오 교수가 앞에 놓인 뜨거운 아트라떼가 담긴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맛있게 맛을 음미한 다음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트라떼 위에 수놓아져 있었던 하트 그림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봐줘. 형도 참 당연히 처음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바로 그거야. 문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창조하셨던 그분의 본래적 형상이 이같이 마구 흐트러지고 파괴되었다는 거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자 신학적 관점이지. 결과적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 이제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직면한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타종교나 일반 사상 철학들은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하진 않아. 그들의 세계관은 인간을 긍정적이고 신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창 3장의 이야기는 절대 빠뜨릴 수가 없어. 창세기 3장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악된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형, 그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담의 판도라 상자라.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감염되었다, 이거지? 오 교수가 대답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관에 따르면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이지. 인류의 역사는 두 인물 때문에 그 운명이 결정된 거야. 바로 아담과 예수님이지.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를 세상 속에 가져온 첫째 아담과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관을 전개하고 있지. 지금까지 위트니스 오 교수님의 호모드스의 종말에 나오는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는 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인지라 가끔 한국어 발음이 서툰 점 널리 이해 바랍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